야, 너 투표했어? 당연히 했지. 무슨 메뉴에 투표했어? 난 양념치킨에 했어. 넌? 나도 양념치킨에 했지. 매콤달콤한 내 최애. 한국 치킨 폼 미쳤어. 스페셜 밀데이를 앞두고 제 딸의 친구들은 어떤 메뉴에 투표를 했는지 서로 물어보며 한창 들떠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 딸은 미국 동부 뉴저지주 올드타판 지역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루나입니다. 전 루나의 엄마 에바인데요. 저희 딸 때문에 겪게 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5살인 루나는 한창 사춘기라 유행에 민감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데요. 학교 이야기를 잘하지 않던 녀석이 집에 와서 스페셜 밀데이에 한국의 치킨을 먹게 되었다며 무척 신나했습니다. 아니, 치킨이면 흔하게 먹는 음식인데 뭐가 저렇게 신나서 이야기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 먹거리는 엄마들에게 항상 민감한 주제이기 마련인데요. 한창 성장기에 아이들이기에 먹거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미국 음식이 아닌 한국의 치킨이라니 좀 의아했습니다. 루나는 900만 유튜버도 선택한 맛이라며 신나했는데요. 미국, 일본, 태국, 인도 등 12개 나라에 닭튀김중 점수를 매겼는데 바삭하고 쫄깃한 데다 육즙이 풍부해 조화롭다며 엄마가 생각나는 극찬의 맛이라고 했답니다.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한국 치킨이라니.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루나 친구 엄마에게 물어보았죠. 루나 친구 엄마도 제게 연락을 하려던 참이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스페셜 밀데이를 하게 되면서 자신이 선택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식사할 수 있는 건 너무 좋다고 생각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아이들의 선택권을 존중해도 우리나라 음식이 아닌 그것도 한국 치킨이라니 너무 의아하다고 말했습니다. 전 루나가 K-파프를 좋아해서 한국에 대해 들어도 봤고 잘은 모르지만 한국이 낯설지 않은데 루나 친구 엄마는 저와 달랐어요. 제 생각에 아마 북한과 혼동하는 듯 했어요. 제대로 먹고 살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만든 음식이 얼마나 질이 낮고 형편없겠냐며 이런 음식을 고르게 둔 학교에 문제를 제기해야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흥분하는 친구 엄마를 진정시키고 일단 알아나 보자고 했죠. 친구 엄마는 엠마인데요. 평소에도 불같고 급한 성격으로 유명하거든요. 하지만 사람이 솔직하고 밝은 성격이라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저랑 엠마는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엠마는 아직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듯 말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주는 건 맞지만 이렇게 아무 음식이나 먹여도 되는 거냐며 말이죠. 그러면서 또 못 사는 나라에서 만든 음식이면 엄청나게 형편없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일단 제가 말렸습니다. 엠마가 이야기하는 건 북한 같은데 한국은 다른 나라이다. 한국은 전혀 못 살지 않고 미국보다 작은 나라인 건 맞지만 세계 손꼽히는 경제 강국이라고 이야기해줬죠. 제가 걱정했던 건 한국 치킨을 저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이게 아이들의 점심 메뉴로 적합한가 하는 것이었어요. 엠마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그럼 우리가 먼저 먹어보자고 했습니다. 전 좋은 생각이라고 맞장구 쳤습니다. 아이들에게 먹이기 전에 엄마들이 먹어봐야죠. 검색해보니 치킨 매장이 한 곳이 아니더군요. 매장도 있고 배달도 있고 저희는 가까운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치킨 매장이 저희 딸아이가 먹는다는 치킨 브랜드가 아닌 곳도 있더군요. 별로 신경 안 쓰고 지낼 때는 몰랐는데 제가 좀 트렌드에 둔감하긴 한가 봐요. 엠마는 치킨은 KFC가 원탑이지 무슨 다른 나라 치킨을 먹느냐며 연신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매장에 도착했고 치킨을 먹어보며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주문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원래 치킨집이었는데 한국식 치킨집으로 바뀐 거네요. 사장님과 가끔 인사를 나누었던지라 오랜만에 안부를 물었는데요. 사장님은 이전보다 무척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된 사연인지 묻자 사장님은 사연이 길다며 일행분과 왔으니 일단 치킨을 주문하시라고 했습니다. 저와 엠마는 알겠다고 하고 메뉴를 보았는데요. 한국 치킨은 왜 이렇게 메뉴가 많은가요? 미국은 소스보다는 튀김옷에 차별화를 두고 심혈을 기울이는 편인데요. 한국의 치킨은 뭔가 시즈닝도 다양하고 영어로 안내가 되어 있긴 하지만 흐르는 소스가 묻은 치킨의 비주얼은 좀 생소했습니다. 제가 선뜻 메뉴를 고르지 못하고 망설이자 사장님이 반반 치킨을 추천해 주셨어요. 익숙한 프라이드 반과 한국식 양념치킨 반을 맛볼 수 있는 메뉴라며 말이죠. 제대로 주문한 건지 어리둥절해하며 자리로 돌아왔는데 손님이 몰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런지 사장님이 음료와 함께 저희 자리로 오셨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뵈서 반갑다며 인사하셨죠. 제가 어떻게 치킨집을 변경하신 거냐고 묻자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원래 운영하던 프라이드 치킨집이 점점 운영이 잘 안 되어서
장사하기 어려웠는데 갑자기 일하던 직원도 그만두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었고 유학생으로 왔던 한국인 아르바이트생이 함께 일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영어는 좀 서툴렀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한국 아르바이트생 덕분에 장사는 점차 안정을 찾아갔지만 뭐가 문제인지 손님이 점점 줄어서 고민이었다고 하는데요. 하루는 한국인 아르바이트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조심스레 말을 걸어왔다고 해요. 요즘 손님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자신도 고민해봤는데 치킨 맛이 그냥 그렇다는 거죠. 맛없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특별하고 다른 맛은 아니라서 굳이 여기가 아니어도 치킨을 사 먹을 곳이 많다면서 말이죠. 점점 새로운 치킨 브랜드들이 생겨나는데 저희는 그런 게 아니라 밀릴 수밖에 없다면서 말이에요. 처음에는 아르바이트생 주제에 주제넘게 훈수를 두는구나 생각했고 아직 사회 경험도 없는 어린애가 하는 이야기라 신경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치킨이라는 건 국적 나이를 불만하고 좋아하는 것이고 젊은 세대이기에 어쩌면 더 소비자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 아르바이트생과 더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거죠. 한국인 아르바이트생은 자신이 좋아하던 치킨 브랜드 이야기를 하며 한국에서는 치킨이 바삭하고 따뜻하며 뼈치킨도 있고 순살치킨도 있는데 미국에는 순살치킨만 있더라. 순살치킨이 먹기 편하긴 하지만 뼈치킨이 가진 장점이 있어. 뼈치킨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한국은 소스가 엄청나게 다양한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서 한국 맛이 그립다. 한국은 치킨 메뉴가 다양해서 선택의 폭이 무척 넓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국인들에게만 통하는 거 아니냐고 되묻자 소스가 고추장 베이스라 그럴 수도 있는데 맛있는 음식은 만국 공통이지 않냐며 최근 한국 프랜차이즈 치킨이 미국에도 진출했으니 알아보시라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상담이라도 받아볼까 하다 왠지 본사로 가면 꼬드김에 넘어갈 것 같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식 프랜차이즈 식당을 방문했는데요. 별 기대 없이 먹어본 한국 치킨의 맛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바삭하고 씹는 소리가 귓가에 크게 들릴 만큼 바삭했습니다. 흐르는 소스가 낯설어서 조심스레 먹어본 양념치킨은 지금까지와의 양념치킨들과 퀄리티가 다른 맛이었습니다. 색깔이 빨갛고 고추장 베이스가 들어간다고 해서 매운맛일 줄 알았는데 외국인이 먹어도 못 먹을 만큼 매운 게 아니라 감칠맛이 느껴지는 매운맛이었습니다. 먹고 또 먹어도 질리지 않는 그런 매운맛이었죠. 전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매장으로 돌아와 한국인 아르바이트생을 안아주었습니다. 한국인 아르바이트생이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지 않았으면 제 치킨집은 아마 망했을 거예요. 그날로 전 한국 치킨집 오픈을 준비했고 보시다시피 지금은 매우 잘 되고 있다면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한국인 아르바이트 학생을 만난 건 정말 치킨집 사장님이 엄청나게 운이 좋으신 거네요. 원래 한국인들은 다 그런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옆 테이블 이야기를 들으니 평소에는 줄이 길어서 대기도 한다더군요. 엠마와 전 이야기를 듣고 나니 한국 치킨의 맛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때마침 주문한 치킨이 도착했고 저희는 치킨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프라이드 치킨부터 먹어보았는데요. 이상했습니다. 바삭해도 너무 바삭했습니다. 이렇게 치킨을 바삭하게 만들 수 있다니 뭔가 첨가물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엠마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저희는 사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아무래도 식감이 너무 바삭한데 혹시 첨가물이 다른 게 들어간 거 아니냐고 말이죠. 사장님은 웃으시며 자신도 그랬다며 들어간 게 아니고 오히려 글루텐이 없는 튀김 반죽을 사용하고 2번 튀겨서 바삭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글루텐이 없는 튀김 반죽이라니 그리고 두 번을 튀겼다니 그런 건 또 처음 들어보네요. 맛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맛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냉동 치킨 텐더의 맛과는 차원이 다르고요. 제가 좋아하는 KFC의 치킨보다도 튀김옷은 바삭하고 고소하면서도 제가 놀랐던 건 닭고기가 신선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냉동 닭은 퍼석하고 비릿한 냄새가 나기 마련인데 신선한 닭을 썼는지 치킨에서 잡내도 최애 촉촉했습니다. 겉은 바삭한데 속은 촉촉하다니 이런 극강의 조합을 어떻게 만들어낸 거죠? 엠마의 느낌도 궁금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엠마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네, 엠마는 치킨 먹느라 바빠서 아무 말이 없었던 거예요. 전 그 모습에 웃음이 나더군요. 저희는 어느새 프라이드 치킨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양념치킨도 맛보았는데요. 이런 흐르는 소스는 입을 지저분하게 할 것 같아서 먹고 싶지 않다던 엠마는 자기가 한 말은 된 것인지 덥석 집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치킨을 하나 집어서 먹어본 엠마는
흔들흔들 신이 난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맛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이지? 포크로 먹어보려던 엠마는 손으로 집어서 치킨을 먹더니 손에 묻은 양념까지 먹기 시작하더군요. 아기처럼 손가락을 빨아먹다니 전 그 모습에 너무 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도 먹어보기 시작했죠. 정말 아까 사장님이 한 말이 뭔지 알겠더군요. 빨간색이지만 너무 맵지는 않은 매운맛이었고 뭐가 들어간 건지 풍미가 좋더군요. 저도 모르게 저도 손가락에 남은 양념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다 눈이 마주친 엠마와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한국 치킨을 맛보고 놀랐어요. 왜 아이들이 그렇게 스페셜 밀데이에 치킨을 먹고 싶어 했는지 알 것 같았죠. 하교 후 루나에게 오늘 치킨 먹은 이야기를 들려주자 엄마는 왜 맛있는 걸 혼자 먹으러 갔냐며 다음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있을 스페셜 밀데이가 매일매일이면 좋겠다고 했죠. 제가 루나에게 한국 치킨은 언제 먹어봤고 그렇게 인기냐고 하자 학교에서 급식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안 먹어본 거라 별로 기대 안 했는데 약간 식었는데도 맛있고 느끼하지 않아서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중생들에게는 BTS의 멤버가 광고 모델이어서 더 인기라고도 하더군요. 잘생긴 오빠들은 무조건 사랑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제가 요즘 루나의 최애 연예인을 몰랐네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요즘 급식은 먹을만 한지 물어봤는데요. 루나는 점점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맛이 엄청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루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첫째 딸인 제시가 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루나는 한국의 치킨이 점심 메뉴로 나온 것이 이슈라고 하자 대학생인 제시는 한국 문화에 대해 수업 시간에 배운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시아 음식 문화에 대해 배우다 한국의 음식 문화의 유행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다국적 다인종이 함께 사는 곳이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수업이 종종 열리곤 하는데요. 한국 음식 문화를 주제로 한 수업이라고 해서 저도 신기해했습니다. 예전에 아시아 문화라고 하면 일본의 문화가 대세였는데 최근에 왜 한국 문화가 인기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틱톡이나 SNS, 유튜브에서 한국 문화를 쉽게 볼 수 있는 건 이야기했는데요. 선생님은 한국 사회는 변화에 민감하고 무척 빠르다고 있는 건 했습니다. 한국하면 빨리빨리 문화가 대표적으로 떠오른다고 하면서요. 이런 한국 문화는 있는 건 특징이라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아시하지만 스토리도 재미있게 다가와 인기라고 했죠. 이런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있는 건 한국 음식인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던 사람들이 음식을 통해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했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네트워킹, 운반 사업 등의 사업도 첨단 기술과 접목하며 다른 나라의 음식이나 식재료를 미국에서 먹어볼 수 있게 된 데 일조한 거죠.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제시의 이야기에 공감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주인공이 먹는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제시는 엄청나게 붐이라고까지는 못하겠지만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학교 수업이 끝나고 아시아 국가 중 방문해서 직접 먹어보고 싶은 음식이 있냐는 질문에 한국이 가장 많았다고 했습니다. 제시는 그러면서 한국 음식을 검색해서 보여주었어요. 야채들이 많아 보이는 비빔밥, 야채와 함께 볶아진 고기라는 불고기 등 뭔가 야채들과 조화된 음식들이 보였어요. 솔직히 미국에서는 야채도 튀겨서 먹는데 한국은 뭔가 조리법도 다양한 듯 했어요. 제가 한국 음식 궁금하다고 하자 제시가 요즘 유튜브 보면 음식 만드는 거 어려울 것 같지 않다며 주말에 같이 해보자고 했죠. 루나는 양념치킨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저랑 제시는 그건 불가능하지 사 먹으라며 웃었고요. 처음에 한국 치킨을 스페셜 데이에 먹게 되었을 때 무심코 걱정만 했던 저인데 직접 치킨을 먹어보고 한국에 관한 관심이 조금 생겼습니다. 한국식 치킨이 한국 문화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치킨 하나도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내는 나라라면 다음 음식은 또 어떨까 하는 궁금함이 들어서요. 치킨도 너무 좋지만 아까 제시가 보여주었던 한국식 고기 음식이나 야채 음식도 루나 급식에 나오면 좋겠네요. 주말에 제시와 한국 음식을 만들어 볼 건데요. 앞으로도 한국 음식에도 관심 갖고 제시가 이야기한 드라마도 보려고요. 새로운 나라에 대해 알아가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공립중학교에 한국식 치킨 데이라니 너무 놀랍죠. 미국도 자매를 키우는 사연자님이 한국 컨텐츠를 통해 한국에 대해 알아가고 한국을 좋아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